지난달 김 씨 부부는 식탁에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주제는 집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지금이라도 팔자. 하지만 배무자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지금 팔면 손해야. 두 사람 모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경제 전문가의 말을 믿었고 배우자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김 씨 부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중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동산만큼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도 없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정반대 결론을 내립니다. 오를 것이라는 사람, 떨어질 것이라는 사람, 사야 한다는 사람, 팔아야 한다는 사람,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박 씨는 이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박 씨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까 말까 고민이었습니다. 박 씨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최고가예요. 빨리 파세요. 은행 직원은 달랐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오를 겁니다. 기다리세요. 경제 유튜버는 또 달랐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합니다. 친구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우리나라는 특별해. 박 씨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낙관론과 비관론. 부동산 시장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두 시각입니다. 낙관론자는 말합니다. 한국은 다르다. 서울은 특별하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른다. 역사가 증명한다. 지금 조정기일 뿐이다. 곧 회복된다. 이 씨는 낙관론자였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10배 올랐습니다.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 씨는 추가로 집을 샀습니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는 다르게 봅니다. 과거는 과거다. 미래는 다르다. 인구가 줄어든다. 고령화된다. 빈집이 늘어난다. 수요가 감소한다. 집값은 하락한다. 일본을 보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정 씨는 비관론자였습니다. 정 씨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출생률, 인구 전망, 빈집 통해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비했습니다. 누가 오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두 관점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만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지역에 따른 차이입니다. 최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서울에 집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안정적입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최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친구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친구의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째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안 팔렸습니다. 친구는 한숨 쉬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죽었어. 같은 나라 같은 시기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강남은 오르는데 지방 소도시는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은 횡보하고 수도권 신도시는 요동칩니다.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강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강 씨는 부동산 유튜브를 봤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강 씨는 따라 샀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버는 서울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지방 도시에 샀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봐야 합니다. 전국 평균은 의미 없습니다. 서울 이야기가 지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남 이야기가 외곽에 맞지 않습니다. 지역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세대에 따른 차이입니다. 송 씨와 아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송 씨는 60대입니다. 송 씨는 말했습니다. 집은 사야 해. 전세는 불안해. 송 씨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을 사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30대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전세로 사는 게 나아요. 유연하게 살고 싶어요. 아들은 집을 부담으로 받습니다. 대출이 두려웠습니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두 세대는 부동산을 다르게 봅니다. 기성세대는 집을 자산으로 봅니다. 안정, 투자, 상징, 반드시 사야 하는 것.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집은 선택입니다. 꼭 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안 씨는 이것으로 갈등했습니다. 안 씨는 자녀에게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 하지만 자녀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게요. 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중해야 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릅니다. 네 번째 관점은 목적에 따른 차이입니다. 임 씨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봤습니다. 임 씨에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를까? 전세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
세금은 얼마나 낼까? 임 씨는 계산했습니다. 손익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친구는 달랐습니다. 친구는 실거주 목적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었습니다. 학교가 가까운가? 병원은 어디에 있나? 공원은 있나? 친구는 환경을 봤습니다. 편의성을 따졌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보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투자자는 수익률을 보고 거주자는 편의성을 봅니다. 투자자는 강남을 선호하고 거주자는 직장 근처를 선호합니다. 목적이 다르면 기준도 다릅니다. 한 씨는 이것을 혼동했습니다. 한 씨는 실거주 목적인데 투자 관점으로 집을 샀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는 곳. 하지만 살기는 불편했습니다. 출퇴근이 멀었습니다. 병원도 멀었습니다. 한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했어야 했는데.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투자인가 실거주인가 둘은 다릅니다. 투자라면 수익을 보십시오. 실거주라면 삶의 질을 보십시오.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5번째 관점은 시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배 씨는 단기로 봤습니다. 배 씨는 2년 안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배 씨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오르는가 떨어지는가 단기 변동성을 봤습니다. 하지만 배 씨의 친구는 장기로 봤습니다. 친구는 10년, 20년을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였습니다. 단기 등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배 씨는 최근 하락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친구는 장기 상승을 보며 낙관했습니다. 시간축이 다르면 판단도 다릅니다. 서 씨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서 씨는 단기로 봐서 실수했습니다. 조금 떨어진다고 급하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다시 올랐습니다. 서 씨는 후회했습니다. 장기로 봤어야 했는데. 자신의 시간축을 정하십시오. 단기인가 장기인가. 단기라면 현재 시장을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장기라면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시간축에 맞게 판단하십시오. 6번째 관점은 정보의 출처입니다. 오 씨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빨리 파세요. 오 씨는 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개인은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유 씨는 경제 전문가의 말을 믿었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유 씨는 팔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올랐습니다. 유 씨는 손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 정보를 믿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다양한 의견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이 낫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십시오. 누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해관계는 없는가? 전문성은 있는가? 과거 예측은 맞았는가? 비판적으로 보십시오. 한 곳의 정보만 믿지 마십시오. 7번째이자 마지막 관점은 개인의 상황입니다. 차 씨와 친구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 씨는 집을 샀습니다. 친구는 전세로 남았습니다. 누가 오를까요? 둘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 씨는 자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대출 부담이 적었습니다. 안정을 원했습니다. 차 씨에게 집 사기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달랐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대출 부담이 컸습니다. 유연성을 원했습니다. 친구에게 전세가 맞았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재정 상황, 가족 구성, 건강, 직업, 나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남에게 맞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낙관과 비관, 지역, 세대, 목적, 시간, 정보 출처, 개인 상황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양한 관점을 들으십시오. 한쪽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 의견을 접하십시오.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객관적인 조언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참고만 하십시오. 투자나 결정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동산은 평생의 결정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